진짜 모델분들 생각보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제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줬는데 네가 안 해?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랑은 촬영을 하지 않는 거를 추천하는 게 이쁘려고 찍는 거잖아, 스냅을.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적은 인물을 이쁘게 담고서는 인물의 그런 분위기를 담고 이런 거보다는 이 카메라의 성능을 검증하려는, 나도 막 인스타에서 보던 막 그런 사진들처럼 촥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냥 비싼 걸로 찍은 좀 더 사실적인 나일 뿐이었다. 맞아. 일상인데 일상이 아니야. 맞아. 왜냐면 애초에 이런 걸 이렇게 갖다 대는 것부터가 일상이 아니거든. 그리고 다 연출되어 있어요. 맞아, 약간. 연출이네. 안녕하세요, 신화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에서 스냅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포토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냅 사진 촬영 모델분을 한분 모셔서 인스타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스냅 모델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말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스냅 모델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절학기 6학점을 마치고 잠깐 쉬고 있는 시나스 절친 모델 여은입니다. 예, 여기 뭐 예. 인스타그램 띄워주면 되려나? 오늘 부른 이유는 스냅 모델을 촬영하시는 포토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스냅 모델을 약간 취미로 해볼까 싶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 말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저는 사진을 찍으니까 그동안 영상에서 포토로서 해드릴 수 있는 말들 아니면 팁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모델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모델이 아니니까. 사진만 찍는 사람이지. 셔터 누르기. 어쨌든 저는 포토기 때문에 모델분들의 입장에서 스냅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게스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팔로워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일반인 모델인 거죠.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게 스냅 사진 촬영을 시작하게 된 이유? 이거는 진짜 처음 밝히고 제 지인들도 모를 수 있는 비밀인데 시나스 채널이니까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21살 때 과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섭식장애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거울을 쳐다보기도 싫었고 그냥 밖에 나가기도 싫었고, 그때 충분히 말랐는데도 더 말라지고 싶고 이런 섭식장애를 겪게 되었어요. 그때 제 키가 지금 166 정도인데 그때 46kg까지 거의 뼈밖에 없는 그러게요. 이였는데 그래도 만족을 못하고 셀카도 안 찍게 되고 이래서 정말 저 자신한테 너무 혐오감이 들어서 저를 실제로 좀 민낯으로 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하다가 이제 저희 사촌 언니가 출사 모델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서 이제 작가님을 구해서 하게 된 게 바로 제 첫 촬영이었습니다. 그냥 제 자신을 그냥 그대로 사랑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은 약간 제가 내 예쁜 모습 담을 거야 라고 사진을 시작한 줄 아시는데 사실은 이게 제 진짜 사진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되게 생각보다 의미가 깊다. 생각보다는 의미가 깊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지금 일단은 우리 둘 다 뭐 나는 거의 끝나가지만 20대잖아. 취미로서도 괜찮다는 느낌을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도 느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짜 자신과 이렇게 대면하는 수단으로서도 많이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원본이 정말 적나라하게 나와요. 정말 세상에서 처음 마주한 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실 포토 작가분들이 원본 보여주는 거를 되게 꺼려해. 맞아. 왜냐면 이렇게 딱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거는 이 카메라의 왜곡이나 아니면 그런 모공들 이런 것까지 다 잡히기 때문에 사진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거든. 근데 너는 그걸 보여달라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어떻게 찍히는지 알아야지 구도나 이런 걸 다 수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진은 사실 보정까지가 완벽한 사진 작업의 끝이기 때문에 원본을 보고 절대 실망하시면 안 돼요. 약간 보정하면 이 사진이 이 사진이었다고? 약간 이런 게 조금 많아서 그냥 저는 원본에 맘 놓고 그냥 확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딱 사진을 찍고서는 이렇게 보여주세요 하고서는 딱 봤는데 실망할 수가 있어. 그거를 신경 쓰지 말아라. 일단 포토분들 대부분 다 포토샵 굉장히 프로야 프로. 한 땀 한 땀 하시고 맞아. 그다음에 원본으로 봤던 거랑 또 완성본이랑 다른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엄청 많죠. 사진 촬영 중간중간에 확인 너무 많이 하시고서는 실망하면은 실망한 표정이 보여. 저 사람 사진 좀 못 찍는 것 같은데. 보여? 내가 사진을 처음 찍을 때 찔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조금
내 원본에 자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 원본을 보여주는 거를 조금 꺼려했었는데 지금은 나도 원본은 원본이고 보정본은 보정본이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었고 모델분들 입장에서도 원본은 원본이고 보정본은 보정본이라는 생각이 박히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원본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근데 신우 작가님은 원본도 매우 최고예요. 매우 최고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저를 최고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인스타의 스냅 모델로서 약간 같이 찍기 싫은 사람 아니면은 막 진상이라든지 DM부터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모델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랑 찍기 싫은지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일단 저랑 촬영을 같이 작업한 작가님들은 모두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어서 만나왔던 작가님들은 다 좋으신 분이었지만 제가 애초에 조금 감이 좀 쎄하다는 게 있잖아요. 일단 촬영을 잡지 않는 편인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뭐 성적 대상화해서 포토를 찍는 거를 정말 싫어해요. 예를 들면은 특정 직업군의 복장을 이제 성적 대상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롤리타 컨셉 생각보다 안 들어올 것 같지만 많이 들어옵니다. 제 개인적인 선호도는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뭐 취향 존중. 근데 그거를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는 그걸 찍지 않는데 그런 거를 제의를 한다는 거잖아? 그치. 일단 어쨌든 제가 뭐 어떤 컨셉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인스타 피드에 써놓은 게 아니니까 노출이 과한 거나 약간 그런 컨셉은 저는 아직까지 찍고 있진 않고 앞으로도 사실 많이 찍을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제의하시는 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싫었어요. DM으로 컨택을 할 때 딱 그런 분들은 일단 조금이라기보단 그냥 이렇게 필터링을 한다? 그냥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컨셉을 찍지 않습니다 라고 일단 필터링을 일단 저는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페이를 제시하는 경우. 페이를 제시하는 촬영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페이를 제시를 하면 사실 돈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굉장히 페이를 제시하면서 이제 좀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이 약간 위에서 막 부리는 듯하게 약간 생각보다 많아요. 막 저는 촬영 이렇게 할 건데 보정본만 드릴 거고요. 그 보정본도 막 인스타 제가 피드에 자기가 올리라는 것만 올려주셔야 되고요. 포즈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리는 사진까지 다 정해주고 약간 그런 생각보다 막 페이를 준다고 하시니까 솔깃해서 이제 드러낸 받는데 그치. 그쵸. 페이 주신다 해서 이제 돈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들어는 봤는데 포즈도 조금 난해한 포즈가 생각보다 난해해요 정말. 그 시안을 보면은 너무 난해해서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그냥 촬영을 말로 설명을 해주실 때도 있는데 이제 사진 가지고 시안을 설명해 주실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시안을 봤을 때 난해하다라는 게 많고 그래서 그런 작가님들은 사실 제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전 작업하고 싶지 않은 작가님들. 취미로 스냅 모델을 하시는 분들이 뭐 해봤자 일상 스냅 아니면 거기서 조금 성적이지 않은 컨셉 사진 이런 것들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나는 느꼈는데 맞아. 페이나 막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요구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고. 일단 진짜 모델분들 생각보다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많은 포토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봤지만 이런 제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하나라도 성적인 컨셉을 조금이라도 찍으면 이제 그쪽 길로 계속 제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물꼬를 트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제가 시안을 받고 좀 망설이면은 너 안 할 거야? 이런데도 안 해?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줬는데 네가 안 해?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근데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그래서 지금까지는 컨택 단계에서의 그런 조금 싫은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촬영했던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라고 했었구나. 네. 그래서 뭐 찍을 때 좀 별로이신 분은 저는 못 봤어요. 다행이네요. 짱친 앞으로도 됐잖아요. 좋은 분들만 만나시면서 촬영, 취미 활동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첫 촬영을 할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 첫 촬영의 심정? 이런 것들. DSLR 카메라나 이런 고가의 장비들로 찍혀보는 경험이 사실 일반인들한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취미 활동이지만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는 작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진도.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살짝 카메라 앞에 서면 아직도 정말 많이 찍었는데 아직도 처음엔 툭닥거려요. 카메라 앞에 서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그렇고 이 렌즈 커다란 거 들이대면은 긴장돼요. 나 잡아먹을 것 같아. 이 동그란 게
생각보다 무섭게 생겼어 이거. 생각보다 조금 비인간적으로 생겨서 그거 알아? 강아지나 고양이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들이대면은 커다란 외눈박이 생물이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이 든대. 진짜?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동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커다란 렌즈를 처음 접하는 인간들도 충분히 겁이 날 수 있고 부담스럽다는 의견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나도 유튜브를 지금 100편 이상 찍긴 했지만 항상 이 렌즈들 부담스럽게 생겼어. 우리 입장에서 바라본 풍경. 지금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저도 항상 렌즈가 두려운데 사실 포토 입장에서는 렌즈가 두렵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고 렌즈를 부담스러워하면 그게 표정이 보여요. 사람의 얼굴 표정이란 게 되게 미묘한 게 살짝만 부담스럽거나 살짝만 불편하면은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나서 제가 모델분들을 이끌어가는 게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항상 아니야. 스냅을 찍으면은 첫 30분 정도는 그냥 항상 다 날리는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표정들이 나와서 나는 보통 30분 이후부터가 조금 긴장 같은 것도 풀리고 좀 자연스러운 표정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 처음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확실히 그 렌즈 부담스러움 아니면 DSLR이나 미러리스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가장 클 것 같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뭔가 첫 촬영이면은 저는 부담스러웠는데 다른 분들은 생각보다 기대를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약간 모델에 대한 약간 환상이 있어서 뭔가 난 또 이제 저분들처럼 되게 예쁜 사진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막 포즈가 좋고 막 이게 숙련도가 좀 높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뚝딱거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첫 작업물의 결과물이 좋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 첫 작업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편이거든요. 완성도가 살짝 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그렇게 너무 많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기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출사를 나갔는데 나도 막 인스타에서 보던 막 그런 사진들처럼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냥 비싼 걸로 찍은 좀 더 사실적인 나일 뿐이었다. 맞아. 비싸고 무서운 게 날 가리키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저 카메라로 누군가를 찍고 있으면 다 쳐다봐요, 길거리에서. 그러면은 첫 촬영 기억은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촬영했던 기억나는 에피소드들 있는지. 에피소드. 아니면 뭐 보여주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사진들? 일단 조금 생각보다 다 기억에 남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개를 준비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시너스 작가님 우리 신우 오빠랑 한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편입을 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 학점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자랑스러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그런 작업이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더운데 이태원 해방촌에서 찍은 스냅인데 그 스냅을 찍으면서 길바닥에 사실 좀 많이 누웠어요. 사람이 없는 길바닥에 많이 누웠는데 누우니까 사진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길바닥에 눕는다는 게 사실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게 조금 더 기억에 남았고 세 번째는 제가 한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복은 우리 거고 한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복은 우리 거예요.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복을 입고 촬영한 촬영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처음에는 한복을 좀 돈을 비싸게 주고 대여를 해서 입었던 거 하나랑 이제 최근에 찍은 거는 이제 생활 한복을 작가님이 협찬을 해주셔서 좀 비쌌어요. 제가 하고 싶은 컨셉을 할 수 있어서 그게 그 촬영이 조금 기억에 남았습니다. 좀 그런 것 같긴 해. 약간 맨 처음에는 일상으로 그 스냅을 맛만 보는 막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시안, 욕심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을 인스타에다가 스토리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런 것들 뭐 문의 주세요, 뭐 DM 주세요 이래가지고 뭐 서로 뜻맞는 포토랑 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사진 촬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인스타 스냅 계정들에서 되게 일반적이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상 스냅 찍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포토 입장에서도 일상 스냅이 가장 편하죠? 편하고 실력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처음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스냅 사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냥 일상 스냅 찍고 싶어요 이러면은 될 것 같다. 아니면은 그냥 해시태그로 일상 스냅 이렇게 그냥 검색해서 슉 내리다 보면은 이 포토 작가분 찍는 스타일 조금 마음에 든다 이러면 그분한테 DM 보내도 되고 아니면 뭐 자기가 올려서 뭐 구인을 해도 되고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해시태그 상호 무페이 촬영 맞아. 해시태그 상호 상호 무페이가 무페이가 약간 꿀이에요. 약간 진짜 많이 구할 수 있고 막 해시태그 상호 무페이, 해시태그 상호 무페이 모델, 해시태그 촬영, 해시태그 일상 스냅 이래서 해시태그를 엄청 달아라라라라 달아놓으면 연락이 많이 와요. 해시태그를 달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기도 오고 그다음에 사실 좀 스냅계는 발품으로 찾아서 자기가 좋은 사진을 찍고 싶으면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작가님을 찾는 게 더 좋습니다. 모델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느낌의 포토를 찾는 것이 발품을 파는 걸 수도 있고 포토 입장에서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모델분을 찾는 게 상호적으로 그래서 그거의 만남의 장이 상호 무페이 맞아. 해시태그인 거예요. 저희도 상호 무페이로 만났잖아요. 맞아. 저희 상호 무페이로 연결된 사이예요. 상호 무페이가 최고입니다. 인스타 스냅 모델을 포토든 모델이든 시작하고 싶다. 그냥 딱 하나만 말씀드려야 된다면 상호 무페이. 그냥 이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말 중에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 무페이 모델분은 이제 상호 무페이 모델 이거 꼭 달아주시고 연락 DM 주세요. 그게 최고지. 맞아. 그게 최고지. 그다음에 요거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음. 나는 기본적으로 소니 카메라들만 쓴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를 찍고 있는 것도 소니 카메라고. 근데 약간 테크충 입장에서 궁금한 건데 포토들은 무슨 카메라의 제조사들로 찍는지 무슨 렌즈로 찍는지 줌 렌즈인지 달 렌즈인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모델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지 아니면은 그게 뭔데 씹더가 이런 거지. 저는 사실 후지도 찍혀봤고 소니도 찍혀봤고 캐논도 찍혀봤고 파라소닉도 찍혀봤고 좀 다양한 카메라들로 되게 많이 찍혀봤는데 사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잘 모른다. 잘 모르겠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좀 색감이 다른 건 알겠어요. 작업들을 하다 보면은 약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다. 조금 더 선명하다. 이 정도의 차이는 알겠는데 막 구체적으로 막 장렌즈가 어때서 막 어떻다 이런 거 모르고 사실 포토분들이 사진을 찍다 보면은 렌즈 갈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간 렌즈로 찍힌 사진을 봐도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이쁘게 보이면 된다. 인스타 잘 나오게끔만 찍으면 된다. 맞아. 솔직히 렌즈를 바꿔서 찍었는데 다른 걸 모를 때가 많아요. 이거 아까 그 렌즈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장비 사시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최고예요. 사실 포토샵이 80%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거 아무리 좋은 카메라랑 좋은 렌즈, 좋은 바디로 찍어도 포토샵으로 리퀴파이 안 하면은 그거 다 여러분들의 좋은 사진들 최악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맞아. 인물 스냅은 색감 보정과 피부 리터칭 그리고 리퀴파이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카메라의 성능 최우선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카메라는 선예도, 선명도가 맞아. 생명이지 이러면서 정말 피부 모공까지 다 보이도록 막 이렇게 찍는 경우가 왜인진 모르겠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 그런 비중이 조금 높은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랑은 촬영을 하지 않는 거를 추천하는 게 이쁘려고 찍는 거잖아, 스텝을. 그치? 근데 너무 막 사실적으로 그냥 그분들의 목적은 인물을 이쁘게 담고서는 인물의 그런 분위기를 담고 이런 거보다는 이 카메라의 성능을 검증하려는 그런 느낌으로 사진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분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 모델들 입장에서 그런 분들과 컨택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작가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고 보정을 맡기는 편인데 좀 그런 게 거슬린다면 일일이 요청드리기도 좀 죄송스럽고 그리고 살짝 이런 여드름 흉터 같은 것도 너무 사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정하는 작가도 힘들고 요청하는 모델도 좀 죄송스럽고 서로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보정을 해서 1차 본을 봤는데 리터치를 또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죠, 모델 입장에서는. 뭐 이거 별론데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기가 좀 쉽진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본인만의 가지고 있는 스냅 사진 잘 나오는 꿀팁 혹시 알려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만의 꿀팁 개인적으로 컨셉에 충실한 편 컨셉충인 편 작가님이랑 사진 찍을 때도 약간 저희가 새내기 같은 컨셉으로 찍었잖아요. 학점 들고 흰 셔츠에 청바지 입고 의상부터 표정 이런 걸 조금 컨셉에 충실해서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뭐 쉽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건 오브제를 활용하는 거. 주변에 이런 그냥 뭐 핸드폰이 있다 이러면 뭐 핸드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할 꿀팁은 사실 본인이 해가면서 찾는 게 그냥 많이 찍으면 늘어요. 그래서 좀 덜 뚝딱거리고 그다음에 완성도도 조금 높아지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다. 뭐죠?
가장 중요한 거. 외눈박이 렌즈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렌즈에 대한 공포심을 약간 한 번 조금 부담스러워해 보이면 사진은 순간에 담는 거기 때문에 그 저의 미세 표정이 다 나와요. 영상은 좀 기니까 좀 티가 안 나도 사진은 제가 뭐 배고프다, 덥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표정이 다 나오기 때문에 렌즈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미생 표정 관리에 조심해라. 그 정도? 근데 확실히 잘 나오는 팁이라고 할게 찍혀보면서 배울 수밖에 맞아. 없는 게 내가 이번 출사에서 이런 느낌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결과물들을 보니까 얼굴 근육들이 다 굳어있네? 이런 거를 본인이 느끼고서는 다음 촬영에서는 조금 이건 내가 아니지만 이건 원래 내 표정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막 자세나 이런 것들이 아니지만 사진은 그러라고 찍는 거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는 평소에는 일단 처음 만났을 때 대한민국의 많은 그 수험 기간을 거쳐온 사람들은 거북목이나 허리가 굽어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저도 거북목에 허리 굉장히 굽어 있습니다. 물론 나도 지금 그렇고 있지만 항상 그렇게 촬영을 시작할 때 촬영할 때만큼은 조금 부자연스럽게라도 이렇게 어깨를 펴거나 몸 자체를 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편이거든. 일상 스냅이라고는 해도 일상적이지 않은 나의 모습을 담으면서 일상적인 척을 하는 게 일상 스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무리를 해라? 무리를 해라라기보단 뭐라 해야지? 제가 좀 일상 스냅을 많이 찍는 편이잖아요. 사진은 되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막 한강을 즐긴다. 아니면 뭐 신우 작가님 카메라를 약간 빌려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 약간 이런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하지만 가장 부자연스러운 그 장면을 찍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자연스럽다 해서 이렇게 널브러진 걸 찍을 순 없잖아요. 좀 어려워요. 부자연스러움 속에서 자연스러움을 찾아야 돼. 일상인데 일상이 아니야. 맞아. 왜냐면 애초에 이런 걸 이렇게 갖다 대는 것부터가 일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다 연출되어 있어요. 맞아, 약간. 연출이네. 연출된 자신을 찾아내라 정도가 가장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다 싶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모델 입장에서 스냅을 바라보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촬영 어떠셨는지요? 유튜브 촬영은 처음이라서 떨리고 시나스 작가님 영상 밑에 제가 나온 영상 스케치가 있으니 그것도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뭐 제 인스타그램도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띄워놓으면 띄워주세요. 되겠지? 그냥 내 얼굴 쪽을 전부 다 가리면 될 것 같아. 나는 중요하지 않거든. 아니야. 왜냐면 내 시청자들은 내 얼굴을 보려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촬영 먼 길을 왔잖아 또. 제가 2시간이 걸려서 상암에 왔어요. 나는 30분 걸렸는데. 진짜? 스냅 모델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를 해보자면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스냅 모델을 취미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진입 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했으니까 다들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고, 사실 제가 찍고 싶은 모습을 남긴다는 장점이랑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예쁠 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쁠 나이니까 그 모습들을 담을 수 있는 게 진짜 장점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심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여은이었습니다. 예. 와 끝. 끝. 그렇진 않을 너무해. 늦어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중간중간 편집하실 거죠? 아디다스, 나이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너스 구독과 좋아요. 찰떡 같은 편집점. 이거 아이고. 엔진하면 어떡해? 찍다가.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돼. 어제 얘기했던 거 그냥 쭉 얘기하면 오빠가 질문해주면 내가 대답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돌아가고 있고 저기도 돌아가고 있고. 하나, 둘, 셋. 할래? 하나, 둘, 셋.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카메라는 아예 무시를 해도 되고 그냥 여기를 저거는 보고 보려면은 저 렌즈 알지, 가운데. 알지. 역시 스냅 모델 고수시네. 여기 렌즈 보고 말하면 되죠. 약간. 네, 렌즈 보고 말하시면 되고. 가끔 오빠 쳐다보고. 네, 그래도 되고요. 그래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시나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냅 모델을 촬영을 하면서 잠깐만,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거를 기억이 안 나. 생각을 하셨어야죠.